운동하지 말고 대신 이것 하세요. 정말 건강해져요. 뭘까요? 제목을 보니까 운동하지 말고 무엇 하세요? 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하늘마을에서 운동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운동하지 말고 대신 뭐 하래요? 아직 뭔지 모르시죠? 임동규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건강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말고 대신 이것 하세요? 그러면 정말 건강해져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임동규 선생님의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의 책에서 리뷰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분들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뛰고 있죠. 자, 여기 제목은 뛰지 말고 무엇하기? 산책하기. 자, 암 환자들의 철칙 중에 하나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워있으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동하지 말래요. 여러분 좋으시죠? 자, 운동하지 말라니 웬 뚱땅지 같은 소리? 자, 그런데 의사들은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체력 바닥 나 있는데 가서 이제 소고기 사골 국물 우려서 먹고 유산소 운동 해라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처방된 운동이 바로 뭐냐면 조깅에 대해서 많이 처방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조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달리기에 대한 완벽한 책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책은 미국 사회의 조깅 붐을 일으켜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뛰게 만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달리기에 대한 완벽한 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뛰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뛰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짐 픽스, 그 책의 저자인 짐 픽스가 거의 20년 이상 달리던 어느 날 조깅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52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사인은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짐 픽스 현상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운동의 유해성 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짐 픽스가 뛰다가 죽었을까요? 왜? 물론 사인은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자,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운동을, 뛰는 운동을 했는데 왜 오히려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뭐 때문이다? 뛰었기 때문이다.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혈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했기 때문에 짐 픽스가 뛰다가 죽었다? 뛰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들이 처방한 운동은 자동차로 예를 들면 가장 적당한 회전수인 2000rpm을 훨씬 넘는 3000, 4000rpm 이상으로 달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만약 이렇게 과회전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엔진에 때가 많이 끼어 있으면 공회전을 막 세게 시키듯이 엔진때를 제거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회전수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과회전을 하면 엔진은 빨리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뛰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박동수를 마구마구 늘리는 운동은 오히려 우리 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뛰면 뛸수록 러너스 니라고 불리는 무릎 부상이나 족저근막염, 무릎 연골판 손상, 상체 골다공증, 그리고 쥐가 자주 나는 열경련이라고 하는 쥐가 막 많이 뛰는 사람들은 이런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러너스 니라고 하는 그런 후유증이 따릅니다. 자, 이렇게 뛰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후유증과 이런 사인, 증상과 징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증상과 징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instability in the knee, 무릎이 불안정합니다. 무릎이 자주 뛰는 사람들은 걷는 것보다 산책하는 것보다 활동하는 것보다 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후유증이 있냐면 instability in the knee, 무릎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pain when walking, running or kneeling, 걷거나 뛰거나 무릎을 꿇을 때 통증이 자주 옵니다. 걸을 때도 가끔, 또 뛸 때도 가끔, 또는 무릎을 꿇을 때도 가끔 통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뛰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증상과 증후군을 좀 보는 겁니다.
게다가 discomfort going up or downstairs, 계단을 오르락거리거나 내리락거릴 때 뭐가 오냐면 불안정합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weakness or pain lifting heavy objects,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어떤 증상가 있냐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약하고 그 다음에 이런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그렇게 있고,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grinding or clicking sound in the knee, 무릎에서 어쩔 때 삐걱 소리가 나고 철컥 이런 클리킹 사운드 같은 거, 예를 들어 치과에 가셔서 또는 오징어를 드시다가 아주 딱딱한 음식을 드시다가 악 해가지고 이 클리킹 사운드,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나듯이 무릎에서도 이렇게 클리킹 사운드가 이렇게 딸깍 또는 삐걱 이런 소리가 자주 난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이 아니면 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후유증과 증상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kneecap that is tender to the touch, 이 슬개골이 이렇게 부드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inflammation or swelling in the knee, 무릎이 이 염증이나 이 부종이 자주 생기는 이런 후유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너스 니라고 하는 이런 증후군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뛰는 것보다 운동하지 말고 여기 보는 것처럼 가볍게 걷기나 산책하기가 훨씬 더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훈련에 의해서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신체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higher levels of negative moods like tension, 긴장을 하거나, 또는 depression, 우울증이 걸리거나, 또는 anger, 분노하거나, 또는 fatigue, 피로감이나, 또는 confusion, 혼란과 같은 그런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부정적인, 아니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유산소 운동을 지나치게 이 뛰는 운동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 어떤 부정적인 감정? 긴장을 많이 하거나 또는 우울증이 오거나 또는 막 뚜껑이 열리는 분노 증세가 오거나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또는 혼란과 같은 이런 아주 부정적인 감정, 더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운동, 적당한 활동이 좋으신 거지 과도한 운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암 환우분들이 오시면요, 하루 종일 산책을 하루에 4-5시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템포로, 보통 템포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좋아지시다가 점차적으로 이 간이 굉장히 과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저지를 시키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은 무조건 운동해야 살아. 그리고 뛰어야 살아. 아주 운동해야지만 살아. 이런 강박관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운동 대신에 무엇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장수 산책로를 가볍게. 이러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인지수행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구나. 마치 저혈당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후들후들 거리는 것처럼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Central Nervous System Dysfunction. 이 중추신경계가 이 기능 부전이 옵니다. 중추신경계가. 예, 그래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불안정하고 또 중추신경계 기능 부전이 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Elevated Resting Heart Rate and Lower Heart Rate Variability. 그러니까 휴식 상태에서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또 이 심장의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변동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뛰는 것보다는 무엇하라? 러닝보다는 무엇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볍게 걷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 게다가 기록 단축의 묘미에 빠지면 더 무리하게 돼서 결국은 운동 중독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 그래서 이 운동 중독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치명적으로 몸을 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간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벼운 활동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료계도 이런 운동의 위험성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가정의학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예전에는 강하게 운동해야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등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생리적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강한 운동이 권고되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연구 결과가 축적이 되면서 굳이 강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신체 활동이 많다면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운동보다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일상 활동을 환우분들이 하시는 것이 건강에 참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인이 된 우리 몸에 가장 합당한 움직임은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박동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활동. 뭐가 좋을까요? 두 번째, 짧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활동. 뭘까요? 집안일, 가사일도 도움이 됩니다. 걸레질,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일 도움됩니다. 그런데 농사로 이 상업적인 농사를 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빡셉니다. 가볍게 텃밭 정도. 적당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뭔지 아시죠? 적당히 햇볕을 받으면서 낮에 세로토닌 햇빛을 보시면서 낮에 세로토닌을 받아놓고 가볍게 워킹하시면 그것이 밤에 멜로토닌으로 바뀌어서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치료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면역력이 쑥쑥쑥쑥쑥 올라가고 치유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맑은 공기를 자꾸 흡입하시고 또 자연의 기운을 얻는 활동. 그래서 산림치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산림치유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적인 활동일수록 더 좋고 여섯 번째는 동작이 다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실 때도 팔도 약간 나비 운동하시면서 림프순환이 원활하도록 나비 운동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에 가시면 텀플링 있죠. 이렇게 방방이. 그걸 뛰실 때도 나비처럼 날아서 그걸 뛰시다 보면 굉장히 림프순환이 무려 30배에서 300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방암으로 또는 림프 전이가 지금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방방이가 굉장히 림프 순환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질병과 증상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운동에 또 전념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의 이 총 내용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동하지 말고 대신 이것 하세요. 정말 건강해져요. 뭘까요? 예, 가벼운 등산이나 워킹이나 산책이나 또는 텃밭일이나 이런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주 활동을 하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